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깔만하니 깐다.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 영원한 PD, 영원한 카메라 감독, 영원한 작가 까PD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볼게요. 2년 전에 접촉사고가 났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어떤 기자에게 이 사건의 파헤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에 취업 청탁과 함께 폭력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더러운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일단은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JTBC 손석희 사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사건 때 태블릿 PC의 보도를 최초로 한 방송국으로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조중동 하면서 굉장히 정권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였던 조중동에서 이 중앙일보 JTBC를 완전히 분리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당시에 보수파들에게 살인 위협도 받고 굉장히 표적이 된 인물이 바로 손석희 사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게 사건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나라를 검색어 1위에 올려놓을 만한 사건을 지금 예천군 의회 시골 작은 마을에 있는 의회 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폭력 사태 내버리고 아주 거지 같은 짓을 해서 지금 56억 원에 상당하는 거의 시예산이 파괴되는 소송을 당하는 판에, 게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은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다이어트 농성이다 뭐다 지금 장난질을 하는 판에 이게 지금 사건이 될 수가 있나? 깊이 한번 좀 자꾸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간에 이거 하지 말라는데 이게 버릇이 됐네요. 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 주장대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은 2017년 4월 16일 날 과천에서 주차하다가 이제 뒤에 어떤 차를 충격을 하고 그 충격 사실을 인지 못한 손석희 사장의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견인차가 와서 주장을 합니다. 당신 차가 충격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좀 해라. 그랬더니 손석희 사장은 경찰이 오고 있는 것 같으니 나는 현금으로 해결을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견인차 기사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며칠 뒤에 15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손석희는 순순히 그 150만 원을 송금을 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접촉사고가 그냥 현금으로 꽤 깔끔히 해결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뺑소니라고 볼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왜? 이미 해결이 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 피의자인 손석희가 전혀 이 접촉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차에 어떤 큰 충격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깔끔히 끝난 교통사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견인차 기사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온다고 했는데 또 경찰이 온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에 관할 지구대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받은 사실도 없고 출동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 당시에 손석희 사장이 이 문제의 이 협박 기자와 협박 기자에게 한 내용, 당시 사건 상황을, 그 다음에 관할 지구대가 출동한 사실이 없다는 그 사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현금을 해도 된다. 김 씨는 당시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지만 실제 신고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근무 시간이 안 나가고 그 시간대 근무했던 사람들 통장 잠깐 치고 그 일일이 전화를 지금 방송해봤어요. 자, 저는 사실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지만 점점 이 사건은 뭔가가 있다, 좀 이상하다. 왜냐면은 문제의 이 기자가 1년 4개월 만에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을 들춰냈을 때 이 기자는 사실 자기가 눈으로 본 거는 단 1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래저래 해서 지금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고 하니까는 좀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옆에 동승인 여자가 있었다. 뭐 이걸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견인차 기사가 한 얘기라고만 할 뿐이지 본인이 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로서 그 어떠한 그 제보를 받은 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라는 거, 본인이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런 걸 치부를 드러낸다는 거는 손석희 죽이기 또는 손석희에 대한 어떤 뭐 원망이라든지 무슨 한이 맺힌 어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여러분들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세월호 사고가 난 지 정확히 3주기가 되는 어떤 추모의 날입니다. 그리고 대선, 즉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 대선을 앞둔 시기가 바로 5월 9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 그리고 보수파들이 지금 죽인다고 막 협박을 받을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 손석희가. 그렇게 되면 이 바쁜 시기에 저는 다소 과하지만 그 150만 원으로 빨리 끝내고 본인의 업무를 보는 것이, 물론 돈이 좀 어차피 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라도 현명했을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좀 많으면 너무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아따 먹으라고 빨리 이걸 끝내는 게 나은 거지. 여기서 뭐 박았네 안 박았네. 왜냐하면 공인이잖아요. 공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손석희 입장에서는 이게 접촉사고가 났다 안 났다 뭐 뺑소니다 어쨌든 경찰이 개입을 하고 이것이 기사화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리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안 가지기 위해 이 기자와 김웅이란 기자와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 바로 큰 불찰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자가 저는 이거의 팩트가 세 가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사고였냐? 저는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접촉사고가 인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나 견인차 기사들 욕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빠꿈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접촉이 났다 하더라도 150만 원 견적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150만 원에 끝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고는 처리가 되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업 청탁이 있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 1년 4개월 만에 그 추궁을 하면서 이 아주 더러운 이 둘 사이의 거래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면 취업 청탁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손석희 입장에서는 더럽네. 그렇다고 취업 청탁을 해가지고 너 여기 보도국에서 일해라. 너 뭐 차장이다, 뭐 부장이다, 뭐 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손석희 이 사람의 문자 내용,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공채를 통해서 어떻게든 넣던 자기가 힘을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을 쓰겠다고 하고 막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거든요. 좀 성의를 좀 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이 기자를 자기가 방송국에 들여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질질질 끓은 거예요. 그래서 탐사보도에 뭐 이 사람 이력서도 넘기고 뭐 했지만 결국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이 김웅이란 기자가 JTBC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서를 받고 뭐 이 사람 뭐 평론을 받고 뭐 글을 받았지만 도저히 그 자질이 안 되고 미단이 된다 해가지고 계속 반려를 했거나 아니면 손석희가 계속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볼게 라고 시간을 질질 일부러 끌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이 둘 중 하나인 경우 이 두 개 모든 경우에도 이 김웅이란 기자에게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굉장히 좀 답답한 실정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손석희 잡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1월 10일 날 술집을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저는 여러 가지 좀 녹취들을 들어봤는데 사건의 순차로 따지면은 일단 이 삐진 김웅을 손석희가 달래는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발자국 소리
옥기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 야외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만났을 때 손석희가 달래는 어떤 장면이 아닐까 하는 장면. 방금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끝났습니다. 아니 안 끝났어. 제가 당사자입니다, 선생님. 나도 당사자잖아. 응? 출구 이해하자. 응? 너만 당사자가 아니고 나도 당사자잖아.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다른 사람 찾으세요. 뭘 찾아? 어? 일하자. 응? 하세요. 같이? 아니, 선생님 하세요. 너는 그 당장 필요하다네. 나도 필요하니까 이거 좀 들어가자. 잠깐 들어가자. 자,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옥기 스치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가 뭐 이렇게 그래 너 일 좀 시켜야겠어 이 녀석아. 자 술집 가서 한 잔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을 때 얘가 뭐 됐어요. 뭐 싫어요. 나 삐져요. 막 이렇게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고요. 결국은 술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장을 합니다. 두 대 맞았다. 폭행 인정하느냐? 또 뭐 다시 뭐 인정하느냐? 이거를 재차 수차례를 묻습니다. 그래서 손석희가 대답을 하는 거는 아파트하면 폭력이고 미안하다라고 한 것이 손석사님, 방금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죠? 야, 그게 폭력이야? 앉아, 알았어. 앉아. 주먹으로 얼굴 2번 가져가셨네요. 인정하십니까? 사과해. 인정하십니까? 아팠니?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 아팠냐고. 아팠다면 내가 인정할게. 네가 그렇게 그걸로 아팠다면 내가 사과할게. 저걸 폭행하셨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장님, 무슨 일 아닙니까? 나는 진짜로 전치 3주라는 것이 과연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전치 3주면요. 테이블이 넘어지거나 이 사람이 한번 좀 넘어져야 돼요. 뭐 멍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아유, 맞았으면 미안하고 내가 때렸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한 투로 말한 것이 폭행 인정으로 과연 될 수가 있는가? 가장 의심적인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타겟으로 잡고 녹화를 했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협박의 도구인 거죠. 예? 협박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지금 저는 황당한 게 아니 1월 10일 날 쳐맞은 놈이 1월 13일 날 경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19일 날 3주가 나왔다는 진단서 녹취를 경찰서에 이메일로 접수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과연 통상적인가? 보통 전치 3주의 폭력을 정말 맞은 놈이라면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달려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3일 뒤에 그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진단서는 19일 날, 맞은 날로부터 한 9일 뒤에 첨부됐다는 점은 굉장히 그 의사가 보기에는 3주가 맞지만 과연 그 3주가 1월 10일 날 일어난 3주인지는 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경찰 부를까요? 어쩔까요? 라는 게 너무 좀 싸가지가 없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이 손석희의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폭력을 했던 안 했던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신고한 사람이 어떤 협의나 주장이 너무 세면은 손석희는 서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본인이 싫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니? 응? 나는 경찰을 볼까요? 폭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내가 그래서 묻잖냐 아파냐고. 응?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랬냐? 미안하다. 여러분, 내가 어리고 한참 기자 선배한테 경찰 부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 정말 저는 솔직히 싸가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그 싸가지 없는 행동이 계속 취업 청탁으로 이렇게 반년 이어졌다라는 거, 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사실. 그래서 그 일단은 취업 청탁에 관한 거는 제가 아까 정리를 했고, 이제 폭력 얘기 이제 다시 이제 그대로 이제 이어가겠는데, 저는 사실 그 3주 가지고 손석희 씨가 입건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로서는 손석희가 밉고 괘씸하고 본인이 답답해서 이 사단을 지금 저질러 놨지만, 사실 수습이 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유리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이, 나중에 뭐 동승여자 뭐 얘기하는 모양인데, 자기가 뭐 보지도 않은 거를 뭐 그 견인차 기사가 얘기했다라는 말만 듣고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는 신빙성은 없고, 그 견인차 기사는 제가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150만 원어치의 어떤 손상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견인차 기사는 나름대로 좀 범법의 협박의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견인차 기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견인차 기사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이 기자의 말을 뒷받침해 줄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은 손석희가 지금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과연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고니 취업이니 폭력이니 이게 지금 뉴스가 아니라 전혀 거리가 안 되는데 왜 기자가 이렇게 물고 늘어졌을까? 한번 되묻고 싶어요. 뭐 그냥 취직 안 시켜줘서 삐져서 이랬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전체적으로 지금 손석희가 이렇게 타격을 입어야 될 만한 일이 지금 이 사람한테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정치에 관련됐거나 이런 것들이 휘말려 있다면 정말로 이건 또 하나의 큰 게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사건을 정리를 하고 제 소견을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보다 좀 파격적인 주제, 신선한 주제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까피디였습니다.